먼저 탑에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탑뷰에서 XY 평면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평면에서 그리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하다 보면 아무데나 그냥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딱 보고 XY라고 생각을 딱 해놓고 자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고 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건데 간격을 서로 다르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자, 세로 쪽에는 120 안쪽 거예요. 가로 쪽에 자 80. 자 좌우는 대칭이고요. 제로를 상하도 일단은 대칭으로 할게요. 가운데 거를. 그 다음에 외곽 거는 좌우만 대칭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자 120에 80짜리 외곽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테두리로 자 위에는 20 옆에는 30 아래는 여기 너무 큰가? 40? 뭐 대략 있나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일자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크를 좀 그릴 건데 아크는 대략 그려도 돼요.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를 걸어줄 거예요. 남는 거는 좀 잘라줘도 좋고요. 자, 잘랐는데 딱 만나는 끝 포인트 두 개, 이쪽에 엔드 포인트하고 이쪽에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하시냐면 호리젠탈 얼라인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좌우가 일직선이 되면서 좌우 대칭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좋아요. 자, 아래쪽도 할 건데 아래쪽은 약간 조금 큰 알, 작은 알이죠? 사이가 좀 많이 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그려도 돼요. 대충 그리고 남는 부분 잘라주고 자, 엔드포인트들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호리젠탈 얼라인을 해주면 좌우 대칭이 맞으면서 형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위아래만 내가 뭘로 만들었냐면 아크로 만들었어요. 이거 아크 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R값으로 표시해도 좋고요. 자, 200R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리값으로 표시해줘도 좋아요. 엔드포인트랑 엔드포인트랑 떨어져 있는 거리값으로 10mm 이런 식으로. 자, 거리값과 R값을 두 개를 표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R값으로 표시해 주시던지 거리값으로 표시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위쪽 아래쪽도 R로 처리를 할 건데 옵셋으로 갈까 봐요. 네, 옵셋으로 갈 건데 잘 보시면 보통 옵셋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디멘전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디멘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 탄젠트를 걸어줄 때 에러 날 수 있어서 디멘전을 일단 끌게요. 그리고 얘를 자, 옵셋을 할 거예요. 원래는 요 값만큼 옵셋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P2라고 쓰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뭐 이런 옵셋 이런 조건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치수만 안 넣고 얘랑 탄젠트를 걸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끝에를 늘려주는 거예요. 퀵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끝에를 늘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컨스트레인은 없어지지 않고 끝 라인을 엔드로 마감해 주는 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좀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치수 제어도 한 번에 되고 옵셋도 활용할 수 있고 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자, 옵셋으로 할 건데 똑같이 옵셋 값은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여기서 라인이랑
옵셋한 커브를 두 개를 잡아서 빨간색으로 라인 잡아가지고 탄젠트 걸어주면 옵셋 값 넘어오고요. 픽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끝 포인트도 늘려가지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레퍼런스를 해서 위아래 이렇게 끊어줘도 상관없고요. 그냥 내비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피니시로 빠져나올게요. 그러면 스케치가 커버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정면에 하나, 우측면에 하나 커브를 좀 그려줄 건데요. 그거는 이 망곡 면이 곡면이란 뜻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이드에서 스케치를 하나 해볼 거예요. YZ평면이에요. 라이트 뷰에서 YZ평면에서 정확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망곡점 포인트만 조금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망곡점은 센터에 위치하도록 해볼게요. 센터 포인트하고 축을 일치시켜서 망곡점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치수 기입을 해주시게 되면 자, 디멘전 치수 기입을 포인트 온 커브 이용을 해가지고 30mm 정도 되게끔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라인은요, 그냥 얘보다 크게, 형상보다만 크게 올려줄게요. 형상보다만 크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R값은 1500R. 이 아크의 크기는 내가 평면에 그렸던 스케치보다만 크게 해줄게요. 자, 스케치 빠져나와서 정면에도 하나 더 할 건데요. 자, 정면에 하나를 더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스케치 1500R을 레일로 따라다니는 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스왑 밑에 보시게 되면 베리에이셔널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리에이셔널 스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따라 가는 섹션을 스케치로 그리고 그대로 자, 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베리에이셔널 스왑을 켜고요. 자, 여기 보면 스케치 섹션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베리에이셔널 스왑은 다 필요 없고요. 항상 저 스케치 섹션을 눌러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스케치 섹션을 켠 다음에 자, 패스를 잡아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스케치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셀렉트 플랫만 해봤어요. 그죠? 얘는 셀렉트 패스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패스로 해서 얘를 따라가는 가이드, 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보시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노멀 투 패스가 있고요. 자, 노멀 투 패스 볼게요. 자, 노멀 투 패스는, 보이세요? 이 아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노멀로 섹션이 나오는 거고요. 자, 노멀 투 벡터 볼게요. 노멀 투 벡터. 거의 두 가지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벡터를 내가 Y축으로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옆에서 얘도 똑같이 볼게요. 얘는 어때요? 일자로 나오죠, 그죠?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는 똑같은데, 일자로 가느냐, 섹션으로 가느냐, 그 패스로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걸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이드가 디귿자나 니은자로 꺾여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노멀 투 패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은 노멀 투 패스로 놓을게요. 일단은. 위치는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놔도 돼요.
자,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게 좋냐면 포인트가 바로 생겼어요. 그죠? 네, 포인트가 생기면서 내가 금방 잡았던 패스하고 만나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이게 패스로 했다 하더라도 이 호리젠탈 라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날 쳐다보게 이렇게 해주면 바로 땡겨 오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피니시.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명령 취소하고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서 베리에이셔널 스왑을 눌러서 자, 여기 스케치 섹션을 눌러요. 똑같아요. 가이드 잡았어요. 그죠? 네. 자, 가이드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가 Y가 됐고 여기가 X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잘 보면 얘가 X고 얘가 Y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가 X고 Y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서로. 그죠? 자, 이럴 때 밑에 보시면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에 셀렉트 호리젠탈 레퍼런스를 X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아예 X축, X축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Y가 밑으로 내려갔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Z가 반대여서 그래요. 자, Z는 항상 나 보고 있어야 돼요. 나 보게끔 리버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 오른쪽, Y 위쪽, Z가 날 볼 수 있게. 여기서. 자, 리버스 Z를 더블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고요. 그죠? 자, X랑 Z를 더블 클릭해서 X 오른쪽, Y 위쪽, Z가 날 쳐다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그대로 당겨서 내가 스케치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똑같아요. 아크 만들어줄게요. 아크. 자, 이때는 당연히 existing 포인트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찍는 포인트를 반드시 뭘로요? existing 포인트로 퀵피크 창을 열어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저 existing 포인트가 안 잡히면 면 생성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잡아주시고요. 자, 포인트, 엔드 포인트 찍어가지고 두 개의 포인트를 호리젠탈 얼라인으로 맞춰주셔야 좌우 대칭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R값을 입력해 줄게요. 자, R값을 여기서 500R 이렇게 자, 입력을 할게요. 얘 크기는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호리젠탈 얼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니까 어때요? 좌우로 막 움직이고 있죠? 네. 자, 이유는 얘 센터 포인트 자체도 자, 여기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는 사각형 테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끝 포인트가 좌우 동일하게 맞춰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센터 포인트를 축에 맞춰주시거나 전체 길이를 입력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올게요. 자, 스케치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섹션을 가지고 가이드를 따라가는 면이 자동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 세컨더리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리스트 창을 또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자, Add New Set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0%, 100% 그리고 임의의 포인트가 잡혀요. 이걸 왜 만드냐? 자, 0%에 보시면 얘가 R이 500R로 나와 있고요. 자, 100%에 보시면 R이 또 500R로 나와 있어요. 섹션 1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R이 500R로 나와 있고 위치가 나와 있어요. 자, 위치를 내가 50% 지점으로 일단 바꾸고요. 자, R을 찍어 볼게요. 여기. 자, 500R로 되어 있던 거를 200R로 바꿔 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얘가 이게 나오죠. 그죠? 지금 섹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0%, 섹션 위치, 중간 위치 이런 식으로 다 R값을 내가 원하는 R값을 변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자, X, 자, X, 자, X 눌러가지고
그냥 디폴트로 만들어 놓고 OK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스왑이라고 생겼고요. 자, 스케치가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바닥에 있는 스케치하고 가이드로 만들었던 스케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섹션을 따라가게 만든 베리에이셔널 스왑에 있는 스케치는 안 보이죠? 네. 근데 얘를 내가 R값을 바꾸고 싶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때 더블 클릭해서 가이드를 다른 가이드로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스케치 섹션에 다시 들어가요. 자, 지금 500알이라고 됐던 거를 다시 300알로 바꾸고 엔터 치고 자, 빠져나와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스왑은 내가 원하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섹션을 그려서 한 번에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스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자, 베리에이셔널 스왑 만들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Make Sketch External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네, 선택을 해주시면 스케치가 튀어나올 거예요. 섹션으로 그렸던 스케치가 튀어나왔으면 베리에이셔널 스왑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섹션 하나, 가이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섹션 하나, 가이드 하나가 만들어진 거는 어디다가 어떤 명령으로 하실 수 있냐면 이 스왑이라는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왑으로 할 때는 이 섹션을 이렇게 임의의 점에 아무렇게나 잡지 않고요. 정중앙에 잡아요. 그래서 자, 얘를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했더니 얘가 위치가 지금 애매하죠, 그죠? 네. 얘를 중앙에 있는 위치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리어태치 누를게요. 얘를 50% 지점으로 가볼게요. 그래도 중앙은 아니네요, 그죠? 얘를 스루 포인트로 가볼까요? 자, 스루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어주는 건데, 여기서, 자, 인터섹션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인터섹션을 눌러볼게요. 축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인터섹션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그러면 정중앙에 잡혔어요.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었는데 리어태치를 눌렀어. 자, 리어태치라는 건 내가 면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건데 어디다 잡을 거예요? 중앙에다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온플랜으로 바꿔도 돼요. 인퍼드로 잡고 얘 잡아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인터섹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인터섹션 포인트 눌러가지고 다시 얘랑 다시 인터섹션 포인트를 잡아서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아요, 그죠? 또 센터 포인트를 축에다가 또 맞춰가지고 여러 번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잡았던 가이드가 없어지고 면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리어태치를 했을 때 패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패스 방식을 유지하는데, 이 잡았던 플랜을 중앙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로 해봤어. 자, 50%로 해봤더니 그래도 어때요? 면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하시냐면 through 포인트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갈래요. 그래서 through 포인트로 하는데 원하는 포인트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원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에 ZX 데이텀과 이 커브가 만나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다이얼로그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인터섹션 포인트로 잡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오브젝트를 잡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커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에서 무조건 이 커브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브젝트에서 얘를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오브젝트에서 Z, X 데이텀을 잡아주는 거지. 요 데이텀은. 자, ZX 데이텀을 잡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브에서 인터섹션 포인트 커브를 잡아요. 얘를. 자,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오케이 해요. 자, 오케이 그냥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다른 거 잡아줄 거 없어요. 피니시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리어 태치를 좀 연습해 보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스왑 갈게요. 베리에이션을 스왑이랑은 조금 틀려요. 이 스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섹션을 잡아서 우리가 면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물론 여기 들어가서 잡아도 상관없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브를 잡는 거예요. 자, 섹션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3개까지밖에 못 잡고요. 그리고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각진 라인은 잡지 못해요.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꺾여 있는 선은 잡지 못해요. 탄젠트한 선밖에 잡지 못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섹션에다가 하나 얘 잡고요. 예,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만들었던 300R을 잡고 가이드에 와서 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면이 만들어졌죠, 그죠? 네.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밑에 얼라인먼트나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윗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고요. 자, 이번에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하셔가지고 커브를 잡아주시는데 리전 바운더리 커브 괜찮고 커넥티드 커브에서 끊어주는 거 괜찮고 원하시는 대로 잡아가지고요. 자, 얘를 잡아줄 거예요. 제일 안쪽에 거. 자, 끊어서 잡는 거 잡아도 되고 리전 바운더리 잡아도 되고. 자, 0부터 바닥은 0으로 줄게요. 자,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멈춰라. until next 해볼게요. 벡터 방향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until next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until next. until selected 사용 가능하고 until extended도 사용 가능하세요. 지금은 가다가 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났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면 잡을 것 같으면 until selected 혹은 until extended 활용해서도 가능하세요. 자, 어플라이 할게요. 그러면 바디가 내가 만나는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면에 있는 커브도 일단 잠깐 숨겨보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다시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아,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거 잡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리전 바운더리 커브로 잡으셔서 두 번 잡으시거나 아니면 커넥티드 커브에 끊어서 잡는 거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평면으로 한 5mm에서 10mm 정도 올려가지고 잡아볼게요. 자, 오케이. 10mm 잡았습니다, 저는. 자, 절반을 일단 잘라내서 대칭으로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죠? 바디를 합치고 익스트루드에서 옵션으로 합쳤고요. 그죠? 트림바디 이용해서 중앙에서 잘랐어요. 이 트림바디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옵셋이 들어갈 수 있어. 자, 분명히 나는 그냥 잘랐는데 이렇게 옵셋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트림바디 할 때는 자, 트림바디 전에 내가 사용할 때 옵셋을 했으면 그 옵션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눌러주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해서 얘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 뉴 플랜보다는 페이스월 플랜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잘라주게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뉴 플랜으로 했을 때는 옵셋이라는 옵션이 켜져 있을 수 있어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좋은 거는 이렇게 트림하고서야 디테일 창 열어보시면 거기에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보실 수 있거든요. 되셨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면을 만들어 볼 건데
면을 만들 때 이제 여기 코너 블렌드들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스타일 블렌드를 활용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블렌드의 위쪽은 로우 값으로 써보고요. 밑에 쪽은 챔버를 좀 넣어가지고 커브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일 블렌드 활용해서 자, 면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두 번째 면을 선택해서 이때 타입은 로우 타입이고요.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센터 커브는 자동으로 잡히고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대로의 옵션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use center curve as spine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선을 지금 늘린 게 보이시고요. 트림 익스텐드 블렌드에서 요거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 확인이 됐고요. 싱글 튜브가 꺼져 있기 때문에 튜브 레디어스 1에 20 여기가 되겠죠. 자,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20. 자, 튜브 레디어스 2로 가면 여기는 이제 1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보셔가지고요. R값은 예쁘게 잡아주세요. 10에 15로 하든지 뭐 10에 15로 하든지 나는 정할값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정할값으로 하든지 예, 튜브 레디어스 1을 체크를 하시면 정할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밑에 보시면 익스텐드 블렌드 켜져 있고 트림 메소드에 노 트림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몇만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수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림 어태치를 반드시 바꾸시고 어플라이.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도 얘랑 자, 측벽이랑 선택을 해서 자, R값 내가 원하는 R값 선택해서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스냅뷰를 보게 되면 R값이 자, 스타일 블렌드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덱스랑 스큐 값들, 뎁스 값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꿔가지고 좀 더 납작하게 혹은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형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 바깥쪽에 알들을 뭐 크게 넣어도 좋고 작게 넣어도 좋고 넣고 싶은 또 R값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때는 챔버 활용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챔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엣지에다가 자, 이 엣지 아니죠? 세로 엣지죠. 세로 엣지. 자, 여기 엣지에다가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R값 거리값으로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커브 앤드 얼롱 페이스가 있고 커브 페이스 앤 트립이 있어요. 두 개 옵션에 따라서 R값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자, 얘는 이면하고 이면하고 옵셋해서 나온 커브를 투영해 가지고 나온 커브로 만드는 타입이에요. 옵셋 페이스 앤 트립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면 옵셋해서 만나는 커브가 있어요. 여기서 페이스 노멀로 투영을 해요. 그럼 나오는 커브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 트림은 그냥 옵셋 페이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값이나 R값을 이용해서 여기 또 챔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어플라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상 봐가지고 거리값 지정해서 자, OK 눌러줄게요. 자, 마찬가지 뭐예요? 스타일 블렌드에 무슨 타입? 커브 타입을 이용해서 로우 타입 아니고 커브 타입을 이용해서 자, 면 그 다음에 커브 잡아가지고요. G1, G2 활용 뭐 하셔서 지금 저는 G2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G1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G1으로 하시고 자, 어플라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서 코너의 블렌드들을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서 보게 되면 자, 얘가 각각 거리가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10mm, 20mm, 지금 30mm 이런 식으로 뭐 20mm, 30mm, 40mm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거리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면으로 만들었을 때 어떨지 모르고요.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위쪽 면에는 내가 탄젠트를 걸고 이 밑에 면은 탄젠트를 걸지 않는 그런 블렌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베리에이셔널 스왑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베리에이셔널 스왑을 사용할 때는 선이 큰 선과 작은 선이 있을 때 이렇게 좁은 것과 넓은 것이 있을 때 좁은 걸 기준으로 잡아요. 그냥 두 개가 비슷해. 근데 평면에 있고 곡면에 있죠. 그러면 평면에 있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가 확연히 좁기 때문에 좁은 걸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섹션을 먼저 눌러줄게요. 자, 여기서 눌러가지고 스케치 섹션 베리에이셔널 스왑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스케치 섹션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눌러줄 건데 탄젠트 커브를 이용해서 패스를 눌러줄 거예요. 자, 위치는 어디가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잡아줘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가운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자, 노멀 투 패스로 하게 되면 벡터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역자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노멀 투 뭘로 한다? 그쵸, 패스로 한다. 노멀 투 벡터는 쓸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노멀 투 패스. 자, 여기서 스케치 커브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탄젠트 커브 잡아서 자, 노멀 투 패스로 해서 해줍니다. 자, 여기서 호리젠탈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호리젠탈 어디로 해요? 자, X축 엑시스로 잡아야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X 오른쪽, Y 위쪽, Z 날 보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당겨서 잡아줄 수 있는데 보통 섹션이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안 해도 크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셔도 무방해요. 일단 오케이 할게요. 자, 첫 번째 섹션은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죠? 응? 잡고 들어왔잖아요. 뭘로요? 자, 리어 채치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이 패스를 잡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는 잡았어. 두 번째 패스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패스를 잡아주는 명령이 이 인터섹션 포인트예요. 자, 이 인터섹션 포인트에서 잡는데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패스라 그랬으니까 얘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커브를 이용해서 두 번째 패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시는 게 저 포인트만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포인트 추출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패스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크를 잡아줄 건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가 그냥 스케치를 했을 때는 XY가 나왔었는데 얘는 뭘로 나왔어요? N이랑 T로 나왔어요. 그죠? 노멀과 탄젠트예요. 얘는 평면에 있기 때문에 노멀과 탄젠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죠? 얘는 지금 뭐라고 돼요? T죠? 그럼 이면에 탄젠트. 그 다음에 노멀. 이면에 노멀. 이면에 노멀. 노멀. 이면에 노멀. 자, 탄젠트. 이면에 탄젠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 위쪽에도 보면은 T1, 뭐 여기 T 이렇게 돼 있죠. T라는 거는 이면에 탄젠트. 여기 T1은 이면에 탄젠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크를 넣을 거예요. 자, 아크의 조건은 다 끄고 existing 포인트만 선택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절대 잡히면 안 돼요. 다 끌 거예요. 자, existing 포인트만 넣은 상태에서 아크를 그려줄 건데 첫 번째 포인트 여기 existing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밑에 existing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임의죠. 일단 잡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에 탄젠트인 자, 이 아크랑 아크 빨간색으로 잡아야 되겠죠. 아크로 잡아주시고요. 퀵피크로 해서 잡아주세요. 잘 안 잡히면. 두 번째 선은 여기 T1이라고 되어 있는 선이에요. 얘도 자, 이렇게 잡아요. 탄젠트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아크랑 여기 있는 T1이라는 벡터를 서로 탄젠트 조건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크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거죠. 한쪽 포인트에다가 포인트 두 개랑 탄젠트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가 나와야 돼. 그죠? 자, 요게 깨끗하게 나와서 아 쓸만하다 그럼 쓰면 돼요. 안 쓸만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세팅이 있어요. 자, merge face in possible. 자, merge face if possible을 체크를 하게 되면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면이 한 면은 나왔잖아요. 패치라인 다 없어졌잖아. 자, merge face if possible 끄면요. 패치라인이 보이죠, 그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얘를 바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바디, 솔리드 바디랑 시트 바디를 미러해요. 어딜 기준으로? 자, YZ 기준으로 미러하고 자, 오케이. 자, 솔리드랑 솔리드끼리 뭐예요? 자, 유나이트해요. 어플라이. 오케이. 자, 시트랑 시트끼리 뭐예요? 소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솔리드랑 시트랑 뭐해요? 패치해요. 오늘 다시 얘기를 드렸죠? 자, 이때 보면 솔리드랑 시트랑 패치할 때 보면 자, 컨트롤 H 볼게요. 얘는 솔리드가 시트에 채워져야 되는 형상이죠. 그죠? 자, 이렇게 솔리드가 시트에 채워져야 되는 형상일 때는 채워주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날려주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다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결과값이 어때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죠? 자, 당황하지 말고 더블 클릭해서 방향만 바꿔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해서 베리에이션을 수앱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